내년 6월 지방선거가 6개월도 남지 않았지만 지방의회 선거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번 반복되는 늑장 획정에 깜깜이 선거 우려가 이번에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사천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골목 상권을 추가로 지정하는 조례가 추진되는 가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 경제는 대내외적인 어려움에도 한미 관세 협상과 맞물려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카이를 비롯한 도내 방산업계는 수출 호조로 영업이익만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6년 연속 100도를 달성했던 경남 사랑의 온도탑, 올해는 절반 수준인 50도에 머물고 있습니다. 잇따른 재해 특별 모금으로 기부가 분산된 영향으로 보입니다. 준공이 늦어진 진주 동부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 증액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면서 진행 상황 공개와 소통 강화 요구가 SNS상에서도 커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내년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6개월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지방의회 선거의 경우 읍면동으로 선거구역을 나누는 선거구 획정이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요. 매번 지방선거 때마다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깜깜이 선거가 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시한 준수를 강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순종 기자입니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내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시한은 12월 5일. 하지만 획정 시한이 20여일 지나도록 선거구 획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가 지난 22일에서야 선거구 획정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킨 탓입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이 시한을 넘겨 이루어진 건 수차례. 특히 4년 전에는 선거 35일을 앞두고서야 선거구 획정이 마무리됐습니다. 때문에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출마 준비에 급급했고 유권자들은 출마자를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말 그대로 깜깜이 선거가 치러진 겁니다.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이 느슨해질 수 있고 무엇보다도 정치 시인에 대한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은 논의조차 지금 되지 않고 있습니다. 논의조차 국회가 하속히 공직선거법이 선거구 획정 시한을 정해둔 건 지방선거가 수기의 과정 속에 치러지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번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켜지지 않다 보니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제는 선거구 획정 시한을 강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마저 나옵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꽂힌 지방선거를 수기의 과정 속에 제대로 치러야 한다는 이유입니다. 후보 출마를 했던 분들이나 시민들이 굉장히 당황스러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습니다. 강제 조항으로 만들든지 아니면 국회가 아니라 해당 그 광역 단위에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 권한을 갖다가 이양하는 그러한 법 개정이 필요하겠죠. 헌법재판소가 인구의 많고 적음을 떠나 자치단체 한 곳마다 광역의원 한 명을 선출하고 있는 현행 선거구 획정 방안에 헌법 불일치 판단을 내놓으면서 올해 선거구 획정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럼에도 어느 때보다 늦게 구성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매년 늦어지는 선거구 획정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꽃이라는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되는 상황 속에 법정 시한 준수를 강제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SCS 김순종입니다. 전통시장과 지역상점과의 활성화를 위해 정부에선 온누리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 조건이 까다로워 전통시장을 벗어나면 사용처가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사천에서 이 조건을 완화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상엽 기자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발행하는 온누리 상품권. 특히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일부 기업에서도 온누리 상품권을 복지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전국 어디든지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이면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골목 상권은 2,000제곱미터, 약 600평의 공간에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돼야 지정이 가능합니다. 지방의 많은 골목 상권이 이 조건을 따르지 못하는 가운데 지난 2023년 밀집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협의안이 마련됐습니다. 이에 지자체마다 지역 여건과 점포 특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는데 경남에선 8개 시군이
골목형 상점가를 조례로 지정 중입니다. 통행은 점포 20개 이상 조건이지만 도서지역엔 15개로 완화했고 남해나 합천 등은 10개만 있어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천시는 관련 조례가 없어 전통시장 이외 상권에선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열린 소상공인과 요식업계 관계자 간담회에선 다양한 의견이 나왔습니다. 카페거리라든지 국수거리라든지 왕서 쪽에 또 전통국밥집이라든지 그런 골목형 좀 특성화된 그런 게 발굴돼서 우리 소상공인들 또 경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협의를 거쳐 관련 조례를 발의한다는 계획. 지역 상품권과 더불어 온누리 상품권을 통해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로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사용처가 이제 너무 사천에는 한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타 지역에서 온누리 상품권을 소비하기 위해서 또 가는 경우도 있다고 또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또 하나의 결제 수단이 또 매출 증대로 또 이어질 수 있게끔. 다만 온누리 상품권 사용처가 늘어날 경우 전통시장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 조례 제정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올해 경남 경제엔 변화와 도전이 교차했습니다. 제조업 경쟁력을 지키는 동시에 미국의 관세 정책 변화에 따른 대응 움직임도 바쁘게 이어졌는데요. 고용 지표는 비교적 호조를 보였지만 건설업 침체와 소상공인 경영난은 여전히 과제로 남았습니다. 김동엽 기자가 경남으로 움직였던 경제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 카이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비롯 국내 주요 방산업체의 올해 영업이익이 5조 원을 넘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산단 중심의 강력한 방산 생태계를 기반으로 높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한 K방산, 무기류 등 관련 부품 수출이 이어지며 경남 무역 수지는 지난달 기준 3년 넘게 흑자 흐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국방비 증가 기조와 맞물려 경남 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이 더욱 부각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와 함께 누리호 개발과 발사 성공의 경남 지역 기업들이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우주항공 분야에서도 활약이 돋보인 한 해였습니다. 경기 침체와 고금리, 소비 위축, 임대료 부담까지 복합적인 악재로 소상공인이 폐업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도내 생활업종의 1년 내 폐업률은 22.9%에 달했습니다. 연평균 매출도 전국 평균인 5,300여만 원을 한참 밑도는 4,400여만 원. 온라인 시장의 영향력이 해마다 커지는 데다 업종 포화로 인해 생존 경쟁이 쉽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경남 건설업계는 여전히 부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설업 경기 악화로 지역 중견 건설사마저 부도 처리와 법정 관리에 들어가며 줄도상 공포가 확산됐습니다. 특히 1분기 도내 건설 계약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원가량 줄었고 건설 수주 감소율도 70%에 육박해 지난 20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10월 이뤄진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경남에는 자동차와 기계, 항공기 부품을 중심으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이 다수 있어 협상 결과에 시선이 쏠렸습니다. 최종 합의안엔 상호세율 15% 유지와 자동차 관세 인하, 조선과 기계 분야에 대한 한미 협력 등이 담겨 업계에선 관세 부담 완화로 숨통이 트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대외 여건이 녹록치 않은 상황에서 경남의 무역 수지는 흑자를 기록했고 고용 지표도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경남 고용률은 64.8%, 이는 전국 평균 고용률보다 1.4%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4개월 연속 갱신했습니다. 특히 제조업 분야는 전년 동월 대비 2만 명이 증가하며 전반적인 고용 회복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비임금 근로자와 임금 근로자 모두 증가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계약기간 1년 이상의 상용 근로자가 4만 5천 명 늘어난 점은 눈에 띄는 변화로 꼽힙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경남도가 29일 올해 마지막 실급본부장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박완수 지사는 경남 부산 행정통합에 대해 갈등과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선 주민투표로 최종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또 김해공항 수용 능력이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며 시설 확충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박주용 경남도교육청 부교육감이 29일 부임했습니다. 박주용 부교육감은 별도 부임식 없이 월요 회의를 열고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박 부교육감은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 후 제주교육청과 전북교육청 부교육감을 역임했습니다. 연말 연시마다 온기를 전해온 사랑의 온도탑이 올해도 불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 수온주는 좀처럼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산불과 수해 등 재난으로 인해 기부가 분산됐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강철훈 기자입니다. 남해군 남해읍 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사랑의 온도탑. 지난 1일 희망 나눔 캠페인이 시작된 후 현재 온도계는 73도를 가리킵니다. 남해군에서는 지역 기업과 단체, 개인의 기부가 이어지며 올해도 무난히 목표를 달성할 거란 기대가 나옵니다. 100도 달성을 위해서 남해군에서는 그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공무원 이웃사랑 캠페인을 전개를 하고 있고 또 관계 기관이나 단체 그리고 주민들에게 많은 홍보를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 전체의 모금 진행 상황은 예년 같지 않습니다. 경남의 목표 금액은 지난해와 같은 106억 7천만 원, 반면 29일 기준 모금액은 53억 3천만 원으로 달성률은 50%에 그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달성률은 59%로 9억 원가량이 차이가 납니다. 올해 모금이 부진한 이유는 산불 등 이단 재해로 인해 기부가 분산됐다는 분석입니다. 우선 올해 경남 지역에 그 산불, 집중호우 같은 그런 사회 자연재난들이 유독 잦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연말 집중 모금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약간은 조금 부담 그리고 피로감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목표액 달성을 위해 기부 방식은 더 쉽고 다양해졌습니다.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기부서를 작성하는 방법부터 QR코드를 핸드폰으로 찍기만 하면 누구나 기부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올해부터는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화폐 기부도 가능해졌습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도민 1인당 평균 모금액은 3,200원가량. 희망 나눔 캠페인은 새해 1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SCS 강철웅입니다. 저희 뉴스를 통해 진주시 동부시립도서관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지난해 말 준공돼야 했지만 공사비 증액을 요구하는 시공사와 계약금 내에서 하라는 진주시의 갈등으로 지연되고 있는 건데요. 진주시장에게 바란다 게시판에는 향후 계획과 진행 상황 공유를 요청하는 글이 잇따랐습니다. 참석이 어려운 평일 낮 간담회가 아닌 SNS 등을 통한 보다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는데요. 진주시는 새로운 시공사와 계약하기 위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며 내년 6월 말 준공을 목표로 노력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관에서 지인까지 날이 갈수록 진화해가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 하지만 목소리 고유의 특성만큼은 지문처럼 변하지 않습니다. 경찰은 내년 2월 11일까지 목소리 공개 수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실제 분야별 보이스피싱 사례도 함께 공유됐는데요. 제보받은 목소리를 토대로 범죄자의 특성을 추가 수집해 범죄 예방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보이스피싱 전화를 녹음한 뒤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 홈페이지로 제보하면 되는데요. 누리꾼들은 적극 참여해야겠다며 의지를 다졌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차를 있는 힘껏 휘둘러보는 사람들, 유니폼을 입은 선수가 안정적으로 받아주며 랠리가 이어집니다. 산청군 단성탁구센터에서 열린 산청군청 탁구단의 재능기부 현장입니다. 산청군청 탁구단은 창단 첫 해부터 실업탁구대회 우승을 거머쥐며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데요. 지난 3일까지 신안면과 시천면, 단성면, 산청읍의 탁구클럽을 대상으로 그 비법을 공유했습니다. 누리꾼들은 주민들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됐을 것 같다며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오늘의 SNS 김현준입니다.
한경호 전 방위사업청 미래전력본부장이 진주시장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한 전 본부장은 29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침체된 진주 경제를 되살려 청년이 돌아오는 성장하는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우주항공 분야 연구 개발과 시험 인증, 부품 정비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완성형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전 본부장은 행정고시 재경직으로 공직에 입문해 20년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예산과 재정정책을 맡았으며 방위사업청에선 국방위성 개발과 KF-21 전투기 개발을 이끌었습니다. 진주시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1월 110억 원가량의 진주사랑 상품권을 발행합니다. 110억 원 중 100억 원은 1월 2일 모바일 상품권으로 10억 원은 같은 달 28일 지류 상품권으로 발행되며 개인 구매 한도는 월 20만 원입니다. 진주사랑 상품권 사용 시 사용자는 10%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남문산역 폐역사 공원화 사업을 추진합니다. 사업은 경전선 운행 중단으로 문을 닫은 남문산역에 어린이 놀이공간과 문화공간 등을 설치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탈바꿈한다는 내용입니다. 시는 29일 시공사 및 자전거협회 관계자 등과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국정 전 병둔마을 이장이 사천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정 전 이장은 29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마 이유와 시정 방향을 밝혔습니다. 정 전 이장은 사천시의 주요 정책 결정이 시민 중심이 아닌 소수 권한 중심 구조에 있으며 예산 낭비 문제도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시민 중심의 시정 운영 구조로 만들고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 미래 산업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는 정책을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천시 삼천포 초등학교와 대방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확정됐습니다. 급격한 학령 인구 감소와 소규모 학교 증가에 따라 사천교육지원청은 양교 학부모 설명회와 설문조사를 거친 후 83% 이상의 학부모가 찬성해 통폐합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학교는 오는 2027년 3월 통합해 대방초등학교 부지에서 삼천포 대방초등학교라는 교명으로 출범할 예정입니다. 하동 시민단체가 지방소멸 문제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하동 군민과 시민사회 관계자 등 1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실시간 오픈 채팅을 활용한 토론을 통해 참석자들이 지역소멸 위기와 생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과 이인영 국회의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참여했으며 사회는 재윤경 전 사천남해 하동 지역위원장이 맡았습니다. 행안부의 재난안전특별교부세 37억 원이 산청, 함양, 거창, 합천군에 배정됐습니다. 지역별로는 산청읍 송경지구 제방정비 및 준설 사업에 10억 원, 함양읍 내곡마을 재해위험 하천 정비 사업에 10억 원 등입니다. 신성범 국회의원실은 이번 교부세가 경남 10개 시군에 교부됐으며 산청, 함양, 거창, 합천 지역에 예산의 46%가 집중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함양군이 의령 합천군과 함께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지역 활성화 지역으로 지정되면 국토부가 추진하는 지역 수요 맞춤 지원 사업 등 공모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되며 성장 촉진 지역 대비 확대된 보조금을 지원받게 됩니다. 한편 국토부는 성장 촉진 지역으로 지정된 시군의 30% 범위 내에서 지역 활성화 지역을 지정해오고 있으며 서부 경남에선 남해와 하동, 산청, 거창 등이 성장 촉진 지역에 포함돼 있습니다. 경남도 특사경이 29일 청소년 유해 환경 기획 수사에 나선 결과 위반 행위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4명은 청소년에게 접근해 술과 담배를 대신 구입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중 1명은 청소년에게 총 4차례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그중 3차례는 돈을 받지 않는 대신 성적인 요구를 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와 제공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서부 경남의 다양한 문화, 예술, 공연, 전시 정보를 전해드리는 문화가 소식입니다. 오늘 문화가 소식에서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연으로 채워질 1월을 준비했는데요. 먼저 개교 100주년을 맞은 진주중학교의 제15회 관악부 정기연주회 소식입니다. 1957년 악대부로 시작되어 68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진주중학교 관악부는 긴 역사만큼이나 뛰어난 실력을 갖추고 있는데요. 각종 전국대회 수상 경력을 가진 국내 중학교를 대표하는 진주중학교 관악부의 정기연주회에서는 학생들의 환상적인 호흡과 하모니로 관객들에게 차분하고 깊은 울림을 전할 예정입니다. 1월 6일 저녁 6시 진주중학교 관악부 청소년들의 열정이 담긴 공연을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상상력이 무대 위를 가득 채우는 어린이 뮤지컬 캣츠를 소개합니다. 1월 3일과 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경남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화려한 무대와 무대 위를 자유롭게 누비는 고양이들의 생동감 넘치는 움직임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매력적인 고양이들이 들려주는 유쾌한 이야기 속 우정과 용기 그리고 성장의 메시지가 노래와 춤, 퍼포먼스로 함께 어우러진 무대는 아이들의 상상력과 감성을 자연스럽게 자극하며 공연 내내 웃음과 박수를 이끌어냅니다. 새해를 맞아 다양한 공연들을 통해 아이들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해주면서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 먼저 주간 날씨 전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해넘이 해맞이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 따뜻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2025년 마지막 날인 수요일부터 다시 한파가 찾아오겠는데요. 새해 첫날인 목요일에도 영하 7도까지 크게 떨어지겠습니다. 귀마개와 장갑, 따뜻한 외투까지 방한 준비 든든하게 하시고 즐거운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서부 경남 대부분 지역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함양과 산청 영하 3도로 출발하겠고 한낮 최고 기온은 7도에서 9도 분포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도 곳곳에 영하권 추위 나타나겠는데요. 기온은 세종 영하 4도에서 4도, 제주 6도에서 9도 보이며 최고 기온도 크게 오르지 않는 강추위가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의 하늘도 오전에 구름 많다가 점차 맑아지겠는데요. 물결은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고 바람은 강하게 불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샘물, 만조 시각은 오후 5시 17분, 간조 시각은 밤 11시 32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화요일 오전 9시 기준 하늘에 구름 조금 있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5분 예정돼 있습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제주도에서 삼천포로 오는 배는 오후 2시 3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인타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